노화를 이겨내는 비결과 방법.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비록 우리가 노화를 늦출 수는 있지만 막지는 못한다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노화를 늦추고 몸이 아프지 않게 나이 들어갈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화를 이기기 위한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노화를 어떻게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정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건강한 생활 습관,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단, 너무 당연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어려운 일들이죠. 남성의 심혈관 질환은 50대부터 급증하고 여성은 완경기 이후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져요. 특히 60세 이후 근감소증이나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입원 시 사망률은 무려 66%로 암 사망률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대퇴골 골절 시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66%, 수술을 했을 시 15%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데 노년기 골절이 위험한 이유는 사망률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누워서 회복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신체 능력은 자연스럽게 하락하면서 재활치료 후에도 회복이 가능할지도 불명확해요. 신체 능력과 건강 악화가 같이 오면서 폐렴, 심근경색, 욕창, 뇌경색 등의 질병 발생 확률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줄이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꾸준한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들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어렵고 일주일에 얼마나 운동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실 거라 생각해요. 대부분 주 3회의 고강도 운동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권장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근육의 성장은 근력 운동을 통해 근섬유의 미세 손상이 일어나고 이 근섬유가 회복이 되며 근성장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때 미세 손상이 일어나고 근섬유가 회복되는데 최소 24시간 내지 48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3회에 하루 건너 하루의 근력 운동을 권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연구 결과들에서 말하는 근력 운동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적당한 힘들, 20분 유산소, 40분 근력 운동 이런 게 아닌 내 최대 반복치에 도달하는 고강도의 근력 운동이라는 거예요. 최대 반복치란 정확한 운동 동작을 사용해서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말하는데요. 즉 더 이상 운동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혼자서는 그 정도의 운동 강도로 진행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이 운동을 할 때 트레이너들과의 PT를 권장하고 있어요. 다들 주 3회 운동이라고 하면 고강도가 아닌 중 저강도의 운동을 하고 그마저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 2-3회의 PT를 통한 고강도 근력 운동과 주 5회 내지 7회의 유산소 운동, 균형 감각 운동, 스트레칭을 권장하고 있어요. 고혈압이 있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시청자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중등도 유산소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중등도 유산소가 뭐예요? 중등도 유산소란 숨이 헉헉 차는데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지는 못하는 상태예요. 숨이 차고 땀이 나야 한답니다. 3km 내지 4km를 뛰거나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운동 관리를 하시는 분이면 심박수에 따라 중등도라고 뜨니 워치로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좋냐? 간단하게 말한다면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혈압 조절 능력도 올라가면서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좋은 운동이에요. 또 여기 더해 등척성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면 너무 좋은데 이게 뭐냐 하면 근육이 수축하지만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 운동으로 쉽게 말하면 정지 상태로 버티는 운동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악력 운동, 벽 스쿼트, 플랭크 등이 있어요. 등척성 근력 운동은 혈류량을 최대치로 늘려주기도 하고 카테코라민이라는 혈압과 혈당을 올리는 신경 전달 물질을 낮추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에요. 등척성 근력 운동과 중등도 유산소를 같이 병행해준다면 혈압 낮추는데 일석이조겠죠?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요즘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나이 불문 많이 생기고 있는 질병 당뇨 환자는 뭐가 좋죠? 다들 요즘 혈당 스파이크 조심하세요 라는 이야기 많이 보시죠? 그만큼 당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식단 이야기할 때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혈당을 낮추려면 무슨 운동을 해야 할까요? 당뇨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운동이 다 좋지만 중등도 유산소를 기본으로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해야 해요. 특히 식사 후 가볍게 걷기로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당뇨를 가진 시청자들은 식사 후 가벼운 산책뿐만 아니라 사무실 들어가실 때 계단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당뇨는 식단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생활을 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특히나 처음 운동하시려는 분들은 더더욱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루틴을 짜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패턴과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패가 반복되면 더더욱 흥미를 잃고 하고 싶지 않을 거라는 거, 처음에는 탄단지 잘 지켜 건강하게 밥 잘 챙겨 먹고 활동량을 늘리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균형 잡힌 식단이 건강의 첫걸음이고, 운동도 운동이지만 활동량이 늘어나야 건강뿐만이 아닌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돼요. 앉아있고 누워있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고 서서 움직이는 시간을 늘려보는 것부터 시작해볼까요?